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말이 세상을 지배했었습니다. 책마다 어른들마다 하는 얘기가 똑같았어요. 저도 그 말에 속아서 머릿속으로만 거대한 꿈을 그렸던 것 같아요.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슈퍼스타가 될 거야. 저도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일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가진 실력이나 되게 특출난 능력도 없어서 그런 자격지심인지 뭔지 말로만 엄청 거창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른들이 칭찬도 많이 해줬습니다. 어린애가 막 자신 있게 말하니까 와 요즘 애들 답지 않다 이러면서 전 생각만 앞서 있었고요. 그걸 위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선명하게 꿈꾸면 된다고 해서 진짜 선명하게 생각만 했거든요. 매일 상상 속에서는 무대 위에 서 있고 박수 받고 성공한 모습만 그렸었는데 정작 실제로는 그걸 위해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알려줄 수 있는 어른들도 아예 없었고요. 성인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저는 뭐 운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고 세상 탓, 남 탓하면서 그냥 허황된 꿈만 꿨던 것 같아요. 20대의 특권이죠. 그래도 나름 대학생 때부터 일찌감치 레슨이나 세션 일들로 또래 학생들보다는 돈도 훨씬 잘 벌었고 한 해 한 해 성장의 재미도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게임 캐릭터처럼 매년 능력치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달라지고 내가 있는 위치도 달라졌거든요. 그렇게 어느 순간 일을 크게 벌리다가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아래로 곤두박질 쳐서 바닥을 기게 됐었습니다. 진짜 너무 비참하고 억울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제 밑바닥도 다 드러났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나 분노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억지로 붙잡고 있던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놓게 되었고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게 됐으니까요. 무기력한데 살아는 가야 하니까 뭐 대책은 없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라 더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어쩌다 우연히 시작한 일에서 재능을 발견했고 이게 맞나? 이러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방황하고 갈팡질팡 하면서 워워워 하다가 조금씩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경험도 쌓이게 되고 몸값이 오르고 능력치가 붙으면서 다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불안정합니다. 미래가 예측이 안 되니 뭐 항상 쫄리는 건 마찬가지죠. 하지만 예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는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진부한 스토리죠. 다들 말하는 인생의 굴곡 스토리. 다 똑같아요. 사실 무력감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뻔한 이야기들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이런 반감도 들 거고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해주고 싶은 건 나를 위한 길이 어딘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다 보면 내 길이 되는 겁니다. 리스크 이야기는 사치예요. 세상 모든 곳에는 다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관측하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있는 현실이 지옥 같다고 해서 도망친다 한들 뭐 그곳이 반드시 유토피아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런 걸 감안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가면 돼요. 결국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을 통해서만 내 현실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선택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 고쳐나가면 됩니다. 장동선 뇌과학자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고 하다 보면 의욕이 솟는 거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회성이 좋아지는 거고 먼저 행동을 취하다 보면 뇌가 거기에 맞게 바뀐다. 결국 인간은 행동으로요. 뇌가 바뀌는 존재입니다. 행동하세요. 개그맨 박명수님이 중꺾말을 이렇게 말했죠. 중요한 건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이라고. 명언입니다. 모든 길이 멈춘 것 같은 순간에도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쓸 줄 알아야 돼요. 막 모든 일에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시고 삶이 엉켜 있다면 문제를 하나하나 푸는 데에만 집중해보세요. 중요한 건 그냥 뭐 허접해도 계속 가는 겁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이라 계산이 돼서 예민한 성격이라 미래에 대한 온갖 가지의 리스크가 떠오르고 해도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망했으면 거기에서 또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많이 보셨죠? 저도 인생 영화 중 하나인데 거기에 이런 시가 나오잖아요.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라. 저물어가는 태양에 몸부림쳐라. 꺼져가는 빛에 분노하고 또 분노해라. 여러분들 아래로 추락하고 있으면서 남들 시선 신경 쓰고 우아하려고 하지 말고 발버둥 치세요. 사람들이 점점 무력함이 학습이 되니까 내가 잃었던 작은 성취들도 분명 많았을 텐데 다 까먹게 되고 날카로워지고 닥친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세상 탓, 남 탓, 열등감에 찌들고 염세주의에 빠져들죠. 굴복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몸부림치세요. 그리고 먼 훗날 당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용감했던 순간이 바로 지금의 당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말을 듣고요. 우와, 그러게 이러면서 공감만 하고 감탄만 하지 말고, 이게 워낙 추상적인 말이라서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제대로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요,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를 해보거나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시각들을 들여다보고 마인드를 한번 바꿔본다거나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용기 내서 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한 것들을 참으려고 시도해보고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정확하게 뭘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인간관계,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한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찾아보세요. 내가 고쳐야 할 게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건지, 태도인 건지, 표정이나 말투, 이런 거인지 파악을 하고 그 작은 것부터 바꿔보시는 거예요. 큰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조사를 하고요. 내게 맞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지금 직장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싶은데 투자 공부도 안 할 거고 투자도 안 할 거면 직장을 간둬야 부자가 되겠죠. 그냥 똑같은 곳에 가만히 멈춰 있으면서 찡찡거리지 말고 또 사업을 해보자니 초기 투자 비용이 있어서 못 할 거면 영업이라도 해보세요. 직장인들 연봉 한두 달 만에 버는 사람들 널렸어요. 환경이 발목을 잡는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과감히 다른 환경으로 옮겨서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것, 그런 게 고통인 거예요. 지금 가진 능력으로 한계가 느껴진다면 새로운 공부나 기술 습득에 뛰어드셔야죠. 책이든 온라인 강의든 멘토의 도움을 받든가, 혼자 안 되면 타인의 힘을 빌리려는 노력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내야 하는 거면요, 직장에서 일해서 그 돈 벌어서 월급을 거기다 쓰세요. 학창 시절에는 다닌다고 성적 오르는 것도 아닌데 다 돈 내고 학원이나 과외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 돼서 본인이 돈 내려니까 머뭇거려지죠. 그런 게 다 고통인 거예요. 나를 바꾸는 일이 쉽게 되겠냐고요. 이런 발전들을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된다면 SNS든 친구든 잠깐 멀리하고요. 과감히 끊어보면서 내 스스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고요. 더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발명한 윌리스 캐리어님을 생각해보라고요.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해결할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실행하세요. 맨날 MBTI 타령하면서 난 F니까, 난 I니까 스스로의 틀에 가두지 말고요. F여도 T적인 사고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I여도 다른 사람과 편안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에 가두지 마시고요. 난 이런 사람이니까 이해해줘. 이런 질 떨어지는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모습들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국어를 하면 사람의 바이브가 달라지고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진다잖아요. 이게 다 과학이거든요. 이번에 황재근님 최근 사진 보셨죠?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결국 다 변할 수 있잖아요. 결국 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예 다른 모습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의 모습만으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저도 한때는 예술병 걸려서 맨날 낭만만 찾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게 멋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안에 갇혀서 다른 사고를 억지로 배제했더라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 난 이래야 돼,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단정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더 발전하고 싶다면 당신이 입은 옷부터 바꿔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겠죠. 바로 그게 변하는 고통을 동반한다는 뜻입니다. 삶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하죠. 우린 늘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을 떠안고 그 무게에도 불구하고 위로 일어서는 게 바로 발전인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이유만 100가지 넘게 늘어놓으면서 답정너처럼 행동할 거라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당신의 그릇이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다만 불행의 늪에 빠질 확률이 높은 사람이니까 항상 경계는 하시고 밥은 꼭 챙겨 먹으시고요. 인생은 각자 다른 모양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이는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또 어떤 이는 결핍이 없어서 담담히 머물러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은 고정된 게 아니죠. 만족하던 사람도 어떤 계기로 결핍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고요. 치열하게 살던 사람도 어느 순간 멈춰서 숨을 고를 때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끊임없이 변주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같은 박자로 살아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건 불편했던 나를 하나씩 고치는 과정입니다. 우린 늘 끝이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방법을 찾고 길을 만들어 왔어요. 변화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